그때 드미트리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는 알료나 이바노브나와 그 여동생 리자베타 이바노브나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요. 우리는 그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그 귀고리에 대한 의심이 더럭 났던 거예요. 고인이 된 노파가 물건을 잡고 돈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가서 혼자 조심스럽게 알아보려고 살금살금 올라가서 대뜸 물어보았지요. 여기 니콜라이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드미트리가 하는 말이 니콜라이는 실컷 놀다가 새벽녘이나 되어서 집에 돌아왔지만 한 10분쯤 집에 있다가 다시 나가 버렸다고요. 그 이후로 그는 니콜라이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일을 혼자서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이 일하던 곳은 살해당한 사람들 집과는 한 층을 사이에 두고 2층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시킨이 말했지. 살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다 알아본 다음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같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8시에 그러니까 살인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희 집으로 니콜라이가 들어왔어요. 별로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도 어리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말귀는 알아듣더군요. 그는 판매대 앞에 덜썩 주저앉더니 잠자코 있는 거예요. 그때 선술집에는 그 외에도 다른 낯선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고 또 안면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판매대에서 자고 있었었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일하는 소년들이 둘 있었고요. 제가 자네 드미트리를 못 보았나 하고 물었었죠. 그랬더니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이곳에 없었나 라고 물었더니 사흘 동안 이곳에 없었어요 라고 하대요. 그럼 최근에는 어디서 잤어? 했더니 빼스키에서 불황자 패거리들과 잤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그런데 그 귀결은 어디서 난 거야? 그랬더니 길에서 주웠어요 하고 말을 하는데 무슨 책망받을 짓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바로 그날 저녁 그 시간에 그 계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고 물었죠. 아니요 듣지 못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튀어나올 듯이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녀석이 모자를 들고서 일어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를 제지하려고 했었죠. 기다려 니콜라이. 다 마시지도 않았잖아. 그러고는 문을 잠그라고 소년에게 눈짓을 했지요. 그런데 그 녀석은 막는 것을 뿌리치고 가게에서 거리로 뛰어나가 골목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의심을 확신하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의 범행이라는. 그렇고 말고 조시모프는 말했다. 잠깐 끝까지 한번 들어봐. 일이 그렇게 되니 물론 경찰들은 니콜라이를 잡으려고 온 힘을 다 기울였어. 두슈키는 잡혀서 가택수색을 당했어. 드미트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불황자 패거리들은 모두 조사당했어. 그런데 갑자기 사흘 전에 니콜라이가 잡혀온 거야. 그 X초소 근처의 여인숙에서 잡았다고 하더군. 그가 거기로 들어와서는 은십자가 목걸이를 풀더니 그것 대신 보드카를 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주었다지. 몇 분이 지나서 한 안악이 외양간 쪽으로 가서 틈새를 쳐다보니까 녀석이 외양간의 마룻대에 가죽줄을 매달고 올가미를 만들더라는 거야. 그러고는 구루터기에 서서 목을 매려고 했다지 않은가. 안악이 목청을 다해 비명을 지르자
사람들이 뛰어왔지. 내 놈이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저를 이러저러한 구역의 경찰서에 데려다 주십시오. 다 자백하겠습니다요 하더라는군.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들려서 그를 이 구역, 즉 이곳의 경찰서에 데려다 주십시오. 이곳의 경찰서에 데려온 거야. 그러고는 물었다지. 어디서 온 누구냐? 나이는 몇이냐? 뭐 그런 질문들이었겠지. 22입니다요 하더라는군. 그래서 묻기를 드미트리와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저런 시간에 계단에서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다녔겠지만 우리는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요 하고 대답했다는군. 그럼 무슨 특별한 소리를 들은 적은 없나? 했더니 아무것도 특별한 소리를 들은 게 없습니다요 했다는군. 너와 드미트리는 이러저러한 날에 이러저러한 노파가 자기 동생과 함께 살해되고 강도를 당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일 뿐더러 사흘 전에 선술집에서 처음으로 아파나시 파블리치에게서 들었습니다요. 아파나시 파블리치는 두시킨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또 부친 아버지 이름이죠. 그럼 귀고리는 어디서 났나 했더니 길에서 주었습니다요 하고 왜 다음 날 드미트리와 함께 일터에 나오지 않았지 했더니 그냥 술 마시고 노느라고 그랬습죠 하더라는군. 어디서 그렇게 마시며 놀았나? 여기저기에서 놀았습니다요. 왜 두스킨의 집에서 도망쳤지? 그때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뭐에 그렇게 놀랐나? 벌을 받을까 봐서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놀랄 것이 뭐 있느냐? 믿든 안 믿든 조심모프 이런 식의 질문들이 바로 지금 같은 표현 방식으로 행해졌어. 확실해. 정확하게 전해 들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나? 응? 그래. 하지만 증거물이 있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증거물이 아니라 신문에 대해서야. 그들이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라고 체결할. 자, 그런 식으로 그 녀석을 쥐어짰던 거야. 쥐어짜고 또 쥐어짠 결과 마침내는 자백을 받아냈어. 길이 아니라 저와 드미트리가 칠을 하고 있던 그 집의 방바닥에서 발견했습니다요. 어떻게 하다가 찾았지? 그러니까 저와 드미트리는 그 방에서 종일 저녁 8시까지 칠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요. 그런데 드미트리가 붓을 짚더니 제 상판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 얼굴에다가 칠을 묻히고는 도망가기에 제가 그 녀석을 뒤쫓아갔습니다. 그 녀석 뒤를 쫓아가면서 소리를 꽥꽥 질러댔죠. 계단에서 현관으로 나가는 길에 경비원과 여러 사람들과 세게 부딪혔어요. 그때 몇 분이나 계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요. 경비원이 제게 욕을 해댔고 다른 경비원도 그랬어요. 경비원 부인이 나와서 또 우리를 욕하고 있는데 그때 한 신사 양반이 부인과 함께 현관으로 들어가다가 또 우리를 욕했지요. 왜냐하면 저와 드미트리가 길을 가로막고 뒹굴고 있었거든요. 저는 드미트리의 머리를 붙잡고 쓰러져서 녀석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고 미치카 역시 제 밑에서 제 머리털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요. 우리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서로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미치카가 저한테서 빠져나가더니 거리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를 따라갔지만 끝내 따라잡지를 못했기에 혼자서 방으로 돌아왔죠. 물건을 정돈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 물건을 정돈하면서 드미트리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방문 뒤 한쪽 구석에서 상자가 밟히잖아요. 보니까 떨어져 있더라고요. 종이에 쌓인 채로요. 그래서 종이를 펴보았더니 아주 작은 상자가 보이더군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상자 속에 귀고리가 있었습니다요. 문 뒤에? 문 뒤에 놓여 있었다고? 문 뒤에? 갑자기 라스콜리노코프는 흐릿하면서도 놀란 눈초리로 라주미힌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고는 천천히 한 팔을 짚고 일어났다. 그래, 그런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주미힌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스콜리노코프는 다시 베개 위에 쓰러져서 벽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두 잠시 동안 침묵했다. 졸다가 잠꼬대를 한 모양이야. 틀림없어. 마침내 라주미히는 의문이 가득한 표정으로 조시모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조시모프는 그것이 아니라는 듯이 가볍게 머리를 저었다. 계속 해봐. 조시모프는 말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다니? 녀석은 귀고리를 보자마자 이내 아파트고 밑집 가고 뭐고 모조리 잊어버리고 모자를 집어들고는 두시킨에게로 달려갔어. 이미 알다시피 1루블을 받아주고는 길가에서 주었다고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놀러 다닌 거지. 살인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부인을 하는 거야.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에요. 사흘 만에 들었어요. 그럼 왜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지? 무서워서요. 왜 목을 매려 했지? 생각도 못해서요. 무슨 생각? 저를 벌할까 봐요. 자, 이게 다야. 이제 그들이 어서 추론을 해내는지를 알겠지? 생각할 게 뭐 있어? 어떤 증거이든 하여간 증거가 있잖아. 그건 엄연한 사실이야. 그러니 네가 그 칠장이를 석방시킬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어? 그래, 경찰들은 그를 살인범으로 생각하고 있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바보 같은 소리 마. 너는 흥분하고 있어. 그럼 그 귀고리는 어떻게 된 거지? 귀고리는 그날 그 시간에 노파의 교회에서 니콜라의 손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건 동의하겠지? 그렇다면 그것들이 어쩌다가 그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걸까? 이건 이런 사건의 심리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어떻게 그의 손에 들어갔냐고? 어떻게? 라주미히는 소리쳤다. 너는 의사잖아.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을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할 기회를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너는 이런 자료를 보고도 그 니콜라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가 어떤 본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단번에 그 신문에서 한 말 모두가 신성한 진실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야.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조용히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거야. 상자가 우연히 발에 밟혀 주워든 것뿐이라고. 신성한 진실이라. 하지만 처음에는 자기도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잖아. 내 말을 들어봐. 주의 깊게 들어보란 말이야. 경비원도 코흐도 베스트라코프도 그리고 다른 경비원도 또 첫 번째 경비원의 아내도 그때 경비실 안에 앉아 있었던 여상인도 그때 마차에서 일어나 귀부인과 함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가던 7등문관 끄리코프도 모두 9이나 되는 증인들이 한 목소리로 니콜라이가 드미트리를 땅에 짓누른 채 함께 뒹굴며 그를 때리고 또 드미트리도 그의 머리털을 부여잡고 주먹 다짐을 했다고 증언했어. 그들은 길을 가로질러 누워있었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했던 거야. 사방에서 그들을 욕했지만 그들은 어린이들 같이 이런 증인들의 말을 그대로 쓴 거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때리며 우스꽝스러운 상판을 하고서 낄낄댔단 말이야. 그러다가 꼭 어린이들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뒤쫓아서 거리로 나갔어. 알아듣겠어? 이제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위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알겠어?
아직도 따뜻한 그런 시체가 발견됐어. 만일 그들이 죽였다면, 아니 니콜라이 혼자서 죽였다면, 그리고 괴를 부수고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도둑질에 참여만 했다면 말이야.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지. 그와 같은 심리 상태, 즉 소리를 꽥꽥 지르며 웃고 어린애들처럼 문 아래서 싸우는 심리 상태가 이 도끼니 피니 사악한 교활함이니 조심성이니 강도지신이 하는 것과 과연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해? 바로 그 시간에 죽였어. 기껏해야 5분 내지 10분 전에 살인이 벌어졌다고. 아직 시체가 따뜻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시체를 버려두고 아파트 문을 열어놓은 채 지금 사람들이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강탈한 물건까지 버려두고 어린애들처럼 길에서 나뒹굴며 낄낄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들에게 집중시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10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으니 말이야. 물론 이상하군. 사실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지만 아니야.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니콜라이의 손에 들어온 귀고리가 실제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중요한 사실적 단서가 된다고 한다면 그의 증언이 모든 걸 해명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단서도 되겠지만 그를 변호해 줄 만한 사실들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더구나 그것은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단서니까 더욱 그렇지. 우리 법률학의 성격상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실, 즉 오로지 심리 상태에만 근거를 둔 그런 사실이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기소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뒤엎을 만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아니, 받아들여질 리가 없지. 결탄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상자는 발견되었고 사람이 목을 매라고 했으니 만약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지. 바로 이게 큰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알겠어? 그래. 네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잠깐. 내가 한 가지 묻는 걸 잊었는데 그 귀고리 상자가 실제로 노파의 궤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었지? 그건 말이야. 라준미히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코후가 물건을 알아보고 전당 잡힌 사람을 가르쳐 주었어.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물건이라고 확인을 했고 일이 불리하게 되었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코후와 베스트라코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누구든지 니콜라이를 본 사람은 없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증명할 방법은 없을까? 바로 그게 문제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라주미인은 불만스러워하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곤란한 점이야. 코후와 베스트라코프조차도 위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들의 증언도 별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아. 아파트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분명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긴 했지만 지나가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곳에 일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군.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한 가지 살인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계속 알리바이도 맞지 않고 또 가뜩이나 또 증거물이 나오고 또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연관성들. 정말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더욱더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의 묘사가 와, 어떻게 인간의 이런 묘사를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소설을 짧은 설명, 낭독과 짧은 설명을 했지만 이 소설을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자세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는 하고 싶지만 도저히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표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은 포기하고 제가 이제 거의 26년 전이죠. 26년 전, 25년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 부분을 하나만 분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세 가지,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후기 소설이죠. 초기도 아니고 후기 소설에 이 죄와벌, 백치, 그리고 카라마조프 형제들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대해서 썼는데, 그 그리스도 이미지가 비움과 충만을 얘기합니다. 비움은 말 그대로 이제 겸손인데, 제가 요즘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비우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에 순종하지 않고 육의 욕망에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육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 에고죠, 자아죠. 자아도 영에 이끌리지 않고 영을 선택하지 않고 육을 계속 따라간다는 그 혼 자체도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교만입니다. 영에 이끌리면은 겸손과 사랑이 드러나고, 또 이 자아가, 이 에고가 육에 이끌려서 욕망에 빠지는 그 욕망적 그 사실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그런 라스콜니코프의 이런 그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악의 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제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영에 이끌리지 않고 육에 이끌리는 속에 매몰되면 이것이 악마의 특성인 세퍼레이션,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육은 늘 떨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를 하고, 그것이 혼이 영향을 갖는 거예요. 에고가 영향을 받고. 하지만 이 에고, 이 생각과 마음은 영에 순종하고 영에 따라가면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전개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오는 소냐가 그런 모습이에요. 라스콜니코프는 선과 악의 중간 존재로서 악에 이끌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소냐는 이 악에 이끌리는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라스콜니코프가 소냐, 그리스도 이미지와 만나면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영에 이끌리는 그러한 빛을 받아서 나가는 그런 큰 소설의 그런 큰 주제들을 저는 이제 다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런 주제의 모습들이 아직은 이제 전반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오고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설이요, 이게 지금까지 읽은 건 이 소설의 4분의 1만 읽은 겁니다. 앞으로 4분의 3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은 지가, 제가 오늘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25번을 했으니까 14주, 이제 13주, 12.5주니까 3개월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이게 다 끝나고 내년 6개월 동안 이것이 다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9개월이 남았는데 내년 8월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꾸준히 이제 읽어보고 싶고, 읽은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백치를 나가도록 하게, 몇 년에 걸쳐서 저는 제가 좋아서 하나하나의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매력적이라 여러분과 함께 낭독했고, 여러분들 제가 읽는 이 속에서 라스콜니코프 아니라 이제 뿐만 아니라 주변의 라주민 이런 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관계와 똑같은가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령 성결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